혹시 매일 출근하는 병원이 거대한 스트레스 덩어리처럼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스트레스를 아주 잘게 쪼개서 내 병원의 온전한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 최소 직원 치과라는 철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치과 개원의의 삶은 고통스럽다.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건 그냥 좀 힘들다, 이런 수준의 비유가 아니라요. 정말 끝도 없는 고통의 바다를 혼자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게 단순히 사업이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원장님 한 분 한 분이 진료를 하는 임상회의로서 또 병원을 경영하는 관리자로서 매일같이 겪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직원을 줄이는 최소 직원 치과가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 그건 바로 원장님의 그 괴로움,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최소 스트레스 치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바로 쪼개기라는 방법에서 시작됩니다.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싶을 만큼 거대해 보이는 문제도요, 잘게 쪼개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 자주 떠오르잖아요. 진짜 직원이 너무 별로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한 감정 덩어리에 휩싸이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요, 우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게 못해요. 근데 이 감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모든 직원이 다 싫은가? 아니지. 특정 어시스트가 일을 못할 때 특히 싫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떨 때? 석션 팁으로 내 시야를 가릴 때.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 더 구체적으로는 맞아. 오늘 오전에 36번 치아 프랩 하는데 그 어시스트 석션 팁이 내 벌을 쫙 가리는 거야. 그 순간 진짜 짜증이 확 났었지. 이렇게요. 막연했던 분노가 아주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하나의 순간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결국 모든 직원이 싫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직원의 그 특정 상황에서의 그 특정 행동 하나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 해결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 경험, 줄여서 MinX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이 작은 경험 조각, 이게 바로 그 거대한 스트레스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MinX라는 강력한 도구를 써서 실제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진짜 어떤 문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4단계 해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4단계 프로토콜인데요. 먼저 1단계, 스트레스 받는 그 짜증의 순간, MinX를 정확히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여기서 내가 뭘 바꿀 수 있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3단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막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 실제로 실험하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어때요? 이 체계적인 과정이 있으면 치과에서 마주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생기는 거죠. 다시 아까 그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그 모든 좌절의 순간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뭐냐면 내 진료의 성공 여부가 직원의 숙련도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통제권이 내 손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3단계 해결책 찾기 과정인데요. 이때 이 5가지 질문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간단하지만 기존의 틀을 확 깨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또 지금처럼 어시스트랑 같이 포핸드로 진료해야만 할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우리는 문제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뿌리를 건드리는 해결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직원에 대한 의존성 자체를 줄여버리는 투핸드드 진료라는 아주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진료 방식을 바꾸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이 철학은 병원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까지 쫙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체계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내 치과의 통제권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이 3번 체어 40번대 스케일링 해주세요 라고 지시하면 직원은 네, 3번 체어 40번대 스케일링 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명복창이죠.
어때요? 되게 사소해 보이죠? 근데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오해와 실수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의사의 시선은 환자 입속이라는 정말 좁은 공간에 묶여 있잖아요. 그동안 내 등 뒤에서 치과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바로 이 소통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곳의 정보를 음성으로 계속 전달해주면서 원장님의 두 번째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통제력, 이름하여 시선의 권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장님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요, 단순히 개인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 치과계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시장의 한쪽 끝에는 외부 자본을 등에 업고 낮은 수가랑 대량의 환자로 승부하는 덤핑 치과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높은 고정비, 특히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환자를 봐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두 모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덤핑 치과 모델의 열매는 결국 외부 자본가에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반면에 최소 직원 치과 모델은 그 이익이 진료를 직접 하는 원장님과 직원, 그리고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훨씬 지속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원장님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도로 숙련된 시니어 위생사님들한테는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 육아 같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던 위생사님들께는 유연하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성장하면서 전체 커뮤니티를 더 건장하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최소 직원 치과라는 철학이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대안이 아니라 우리 한국 치과계의 새로운 상식이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스트레스는 줄고 진료의 퀄리티는 높아지고 치과의사 개개인과 산업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미래. 어쩌면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작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